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정치 뉴스의 핵심 포인트와 배경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드리는 특별 코너 사운드 오브 정치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 전쟁 와중에서 잠시 포커스에서 벗어나 있었던 중국과 일본 간 불편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갈등과 긴장 관계가 반복되어 온 두 나라는 최근 얼굴을 붉히며 격돌했습니다.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항복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 2일 다음 날인 9월 3일을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해왔습니다. 이날은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참모총장 허잉친이 일본의 진화파경군 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은 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날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포츠담 선언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을 광복절이란 명칭으로 기념합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데 포커스를 둔 것이죠. 포츠담 선언이란 1945년 7월 26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과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총리 그리고 중화민국 장제스 주석이 독일 포츠담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일본은 나치 독일이 5월 8일 연합군에 항복한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꺾지 않았고 포츠담 선언도 묵살했었죠. 그렇게 버틴 일본은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이후에야 꼬리를 내렸습니다. 일본은 8월 15일에 항복 선언을 한 뒤 9월 2일 포츠담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한 5월 8일을 전승일로 기립니다. 연합국이었던 소련, 현재의 러시아는 나치 독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은 5월 9일을 전승일로 기념합니다. 다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올해 9월 3일 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각국 정상들을 폭넓게 초청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일본의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라는 기념행사의 명칭부터 그렇습니다. 더욱이 중국군은天安문 광장에서 진행될 열병식에서 육해공을 아우르는 차세대 무기와 장비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보류해줄 것을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달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기념식은 지나치게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일적인 색채가 짙다는 게 일본 정부의 시각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예고한 열병식은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사라는 비판이지요. 이 같은 일본의 반응에 중국도 비판의 날을 세우며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일본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글로벌타임스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줄기차게 비판한 내용 중 몇 문장만 인용해보겠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역사적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노골적 도발이며 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기초를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이자 일본 군국주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한 일본이 가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쟁 때의 역사와 침략 범죄에 대해 깊은 반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동아시아 단합과 협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죠. 게다가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쏘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독일 정부가 유럽 국가들에게 비슷한 호소를 한다고 생각해보자면서 일본이 다른 나라의 한 호소는 마치 나치 독일에 의한 만행을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중국의 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에 얼마나 많은 나라의 정상이나 대표단이 참석할지, 반대로 행사 불참을 권유한 일본의 호소가 얼마나 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8월 31일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텐진에서 이틀간 SCO 즉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베이징으로 이동해 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유럽연합 대사를 비롯한 중국 주재 유럽 외교관들은 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 참석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등을 이유로 유럽 외교관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보면서 생각해볼 게나 있습니다. 과거와 반대로 달라진 국제 역학 관계입니다.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일본이 오늘날에는 남중국해를 넘어 태평양 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앞장서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을 격파하며 무장해제시켰던 미국이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항공모함 등 공격형 무기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을 의식해 사실상 항공모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호위함이라고 부르며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8월부터 이즈모함과 가가함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F-35B 배치로 이즈모함과 가가함은 각각 최대 12대까지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능력을 갖췄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항공모함 보유국이 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만입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방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미국이 적극 지지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미국은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 노력에 대해 인도태평양을 지키려는 공동 목표에 기여한다며 지지해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함재기인 F-35B를 최종적으로 총 42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본 인근 바다의 작은 섬에서 이착륙하는 F-35A도 앞으로 총 100여 기를 실전 배치해 중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항공모함에 부족한 전력을 보강한다는 게 일본 자위대의 구상입니다.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를 비롯해 F-35A, F-35B와 같은 최신의 전투기 운용 계획을 언급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일본이 중국의 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와 열병식을 겨냥해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행사라고 비난하는 것에는 한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편을 들자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군의 주도로 제정된 평화헌법을 교묘하게 무시해왔습니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부족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쟁 및 무력행사 영구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실질적 군사력 보유를 위해 애써왔고 점진적으로 실현해왔습니다. 일본은 1954년 영토 내에서 치안을 위해 최소한의 무력만 행사할 수 있는 경찰력 보안 명목으로 창설된 자위대를 실질적 군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기 판매나 정략적 필요에 따라 눈 감아주고 암묵적 지원도 해준 미국이 큰 몫을 해왔습니다. 아무쪼록 국제 역학 관계, 특히 중국과 일본, 미국을 둘러싼 이슈를 접할 때에는 한층 더 균형 잡힌 잣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핫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정치 뉴스의 핵심 포인트와 배경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드리는 사운드 오브 정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